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말연시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영국의 소리방송에서 새해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의 대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국은 새해 1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완전 분리되었습니다. 둘째, 영국에 확산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셋째, 피어보다 호프로 새해를 맞이하는 영국인들 모습을 조명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은 지난 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유럽연합에서 완전 분리되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브뤼셀 시각으로 자정을 기해서 영국은 유럽 9개국이 시작했던 공동시장 EC 시절부터 이어온 47년간의 관계를 끝내고 자주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뉴 이어스 이브와 뉴 이어스 데이는 맞이하는 영국 국민들의 가면은 더욱 깊어 보입니다. 브렉시트라는 단어 때문에 발생한 첫 번째 정치적 희생자는 카메론 수상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카메론 수상은 2015년 총선 당시 브렉시트 여론이 조성되어 의회 안팎에서 시끄럽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재선 공약으로 브렉시트를 위한 국민투표를 내걸었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1년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결과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겠다. 그렇게 말하던 그의 의중에는 브렉시트를 원하는 국민은 소수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에 실시한 국민투표는 탈퇴희망 51.9%, 잔류희망 48.1%로 의외의 결과를 도출했고 카메론 수상은 열흘 후 사표를 내었습니다. 보수당 내 경선에서 내무장관을 맡고 있던 메이 수상이 제2의 대처라는 칭송을 들으며 등장하였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국민투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빠른 시간 내에 영국을 유럽연합에서 탈퇴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의회에서 브렉시트법을 만들어야 했고 이것은 여왕의 재가를 얻어 선포하였습니다.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되자 제1야당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당수는 브렉시트 반대를 정책으로 채택하고 연일 의회에서 각종 이유를 제시하며 보수당의 브렉시트 진행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들이 표명한 이유는 논리적이지 못했고 유럽에 자리 잡고 있는 국제 공산당들과의 협력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관점입니다. 영국 노조가 뒷받침한 이유는 유럽의 노조법이 영국의 노조법보다 훨씬 강하고 우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이 수상은 자신의 이미지를 다지기 위해 2017년 정권 1년 만에 내각과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였습니다. 5년 임기의 의원들은 불과 2년 만에 선거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317석을 얻어서 종전보다 13석을 잃었고 노동당은 262석을 얻어 30석을
추가로 확보하는 기염을 토하며 의회 내에서 노동당의 입지가 커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카메론 정부까지만 해도 같은 보수로서 보수당과 연립정부도 같이 운영하던 리버럴 데모크라틱 자민당의 스윈슨이라는 30대 여성 당수가 당권을 쥐면서 정책 기조를 유럽 잔류로 고치고 노동당과 연합하여 의회 내에서 메이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유럽 연합도 28개국 중에서 연회비를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내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메이 수상은 1년에 걸친 회담 끝에 탈퇴 합의서를 마련했으나 하원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3번에 걸친 수정과 3번에 걸친 비토를 당한 메이 수상은 결국 가장 무능한 수상이란 오명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사퇴를 했고, 런던 시장을 역임하고 메이 수상 정부에서 잠시 외무장관을 했던 보리스 존슨이 당내 경선에서 리더로 선정 수상이 되었습니다. 활동적이고 약간은 코믹하기까지 한 보리스 존슨은 전 부인과의 이혼 중이어서 24살 연하인 캐리 시몬즈와 다우닝 10번지 수상관저의 유럽연합도 28개국 중에서 연회비를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내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메이 수상은 1년에 걸친 회담 끝에 탈퇴 합의서를 마련했으나 하원에서 비준을 받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3번에 걸친 수정과 3번에 걸친 비토를 당한 메이 수상은 결국 가장 무능한 수상이란 오명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사퇴를 해야만 했고, 런던 시장을 역임하고 메이 수상 정부에서 잠시 외무장관을 했던 보리스 존슨이 당내 경선에서 리더로 선정되면서 수상이 되었습니다. 활동적이고 약간은 코믹하기까지 한 보리스 존슨은 전 부인과의 이혼 중이어서 24살 연하인 캐리 시몬즈와 다우닝 10번지 수상관저에 동거녀와 입주하는 신기록을 남겼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브렉시트 후에 청사진을 제시하며 과거 대영 제국의 부활을 국민들에게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회 내에서는 야당 세력과 야합한 보수당 내 중견 세력들이 껌껌이 발목을 잡자 보리스 수상은 작년 12월 자신을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올려놓았습니다. 27년에도 총선을 하고 2년도 안 돼서 또 한다고 야당 의원들은 총선을 반대했고, 보수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보리스 수상은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불만스러우면 이번에 나를 낙선시키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총선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대한 중진 의원들 10여 명에게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다. 선거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50석이 늘어난 365석을 얻었고, 이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노동당 지역이던 중북부 지역에서 20여 명이 무더기로 진출하면서 보수당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껌껌이 발목을 잡던 코빈의 노동당은 202석으로 60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민당 당수 스윈슨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으면서 정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의회는 보리스 수상이 마음껏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지만 호사다마격으로 1월 말부터 중공의 우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고 정부는 전혀 예상치 않던 문제에서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3% 선으로 거의 완전 고용을 자랑하던 영국 경제는 졸지에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부양하게끔 되었고 중공 바이러스 방역은 자금의 세계 3타 대전을 해도 남을 자금을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껌껌이 발목 잡던 코빈의 노동당은 202석으로 60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민당 당수 스윈선은 자신의 선거구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으면서 정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의회는 보리스 수상이 마음껏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마련되었지만 호사다마격으로 1월 말부터 중공의 우한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고 정부는 전혀 예상치 않던 문제에서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3% 선으로 거의 완전 고용을 자랑하던 영국 경제는 졸지에 수백만 명의 실업자를 부양하게끔 되었고 중공 바이러스 방역에 필요한 자금은 세계 3차 대전을 해도 남을 만큼의 자금을 쏟아붓게 만들었습니다. 3월에는 전국적 록다운이 시작되었고 보리스 수상 자신이 감염되어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 호흡을 못하는 사경을 나흘간이나 헤매다가 극적으로 소생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브렉시트 이후 대영 제국의 재건을 위해선 그동안 활동이 미약했던 54개의 커먼웰스 칸츄리를 재결집시키고 강화해야 했는데 중공의 1대1로 정책이 이미 회원국들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들 54개국들은 영국 여왕이 형식적이나마 여왕을 겸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세워오던 장밋빛 경제 개발도 코로나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고이던 실수던 전염병을 일으키고도 사과는커녕 세계시장에서 패권을 잡으려는 중공의 의도를 차단하여야만 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메이 수상 정부에서는 미국의 5G 설치 중단 요구에도 불구 슬금슬금 진행하던 것을 완전 중지시켰고 중공과 경제협력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우한 바이러스의 난리 속에서도 중국이 영국을 자극한 것은 홍콩 민주화 문제였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홍콩의 일국 양제가 무시되는 법이 선포되자 영국이 중국과 맺은 양도 계약서의 조건을 상기시켰습니다. 홍콩은 영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무시하며 중공은 영국의 내정 간섭이라고 무시하며 강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영국에 대해 중공은 내정 간섭이라고 무시하며 강행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즉각적으로 홍콩 시민에게 영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1월에는 일본과 첫 번째 FTA를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라는 이름으로 맺음으로써 브렉시트 이후에 일본과의 포괄적 경제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남아프리카에서 변형된 것으로 알려진 코비드-19의 변종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확산되고 있어서 영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아이린 뉴스캐스터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변종된 것으로 알려진 코비드-19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70%나 빠른 전파력으로 새 주재 영국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런던 지역에서만 하루 1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무증상자들은 방역요원에 의해 자택에 격리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사용할 침실과 화장실이 별도로 지정되고 식사도 식구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 등 방역 전문 인력이 파견되어 환자와 미감염 식구들을 격리시키고 투약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중증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일주일이면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전국적으로 일일 5만 명씩 확진자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변종 코비드-19 바이러스는 몇 가지 심각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코비드-19와는 달리 어린이들까지 감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가 밖에서 감염되어 집안 어른들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부분 무증상자들이기 때문에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감염되었어도 모르고 지내다가 타인에게 옮겨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파력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런던의 한인 밀집 지역인 뉴몰든 지역에서도 최근 어린아이들을 포함 여러 명의 한인들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서 교민들도 매우 조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던 전역이 4단계 록다운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나 슈퍼너 생필품 가게들은 영업을 하고 있고 카페는 손님 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들은 테이크어웨이나 딜리버리만 허가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의자의 개인 간격 유지만 제한하고 운행에 제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펍이나 나이트클럽, 볼링장, 체육시설, 임의용실 등은 휴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상점, 교통수단 탑승 등 경우를 제외하곤 여전히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있고 착용의 강제성은 상점과 교통수단 탑승 시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을 맞는 영국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도 fear보다는 호프를 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모습을 아이린 뉴스캐스터가 보도해 드립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은 1월 1일 자정을 조금 지난 시각에 유럽에서 들어오는 화물 트럭이 세관의 인보이스와 송장만을 넘겨주고 전일과 마찬가지로 무사 통과는 장면입니다. 이런 무사 통과가 가능케 된 것은 1년 내내 입씨름만 하던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크리스마스 직전 전격적으로 타결되면서 가능해진 것이었습니다. 12월 초만 해도 양측은 협상이 타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브렉시트 후에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자유로운 물자 이동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타결이 지연된 것은 유럽연합이 내건 선제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연합에 27개국이 있지만은 변변한 어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유럽 국가들은 그동안 영국의 연근해 어장에서 연어에서 고등어까지 다양한 어종을 노획하여 생선을 좋아하는 유럽 시장에 공급해 왔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대로 총 어획량의 60%를 유럽에 배정하는 쿼타제를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영국은 그런 요구를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국제법에 따라 12해리 영해를 주장하고 영해 내에서 다른 나라의 조업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국으로서는 웨일즈와 남부 해안 도시의 어부들이 어획 쿼타에 묶여서 어선들을 묶어 두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선들이 조업을 할 수 있게 되면 당장 6천 명의 고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점이 있을 뿐더러 유럽 시장에 잡은 생선을 수출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월 중순 모두가 노딜 브렉시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 갈 무렵 보리스 수상은 한 발짝 후퇴하면서 안달이 나 있던 레헨 유럽 대통령도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쿼타를 25%까지 줄인다는 조건부로 극적 타결을 보았습니다. 12월 31일 뉴이어 이브에도 공식 행사를 하거나 군중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수리 중인 빅벤의 체인배를 울리게 하고 불꽃놀이를 보여주었습니다. 12월 첫 주부터 시작된 파이저 백신 접종은 노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접종하고 있으며 옥스포드 대학이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도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4번지월까지는 국민의 반 이상이 접종이 되고 현재의 감염률도 점차 내려가서 사실상 더 이상의 감염 공포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고무적인 사실은 변종 바이러스도 현재의 백신으로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이 별도로 필요치는 않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까지 수축되어 있으나 코비드 감염자가 줄어드는 2분기부터는 조금씩 살아나서 3분기부터는 실질적 성장도 기다려 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학교의 방역은 완벽하다는 차원에서 1월 둘째 주부터는 각급 학교의 개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들 생활은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라곤 없었던 시절을 영국 국민들은 견디고 이겨낸 경험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그들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민 무료 의료 제도를 만들어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제도를 완성한 국민들답게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진솔합니다. 누구도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민의 대표자들에게 국민들은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아직 구독 누르기를 안 하신 시청자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